공손노각은 비치병에 옥마개를 뽑고 왼손을 둥글게 오므린 후 병을 기울였다. 그러자 병에서 검은색의 네모 반듯하고 비린내가 강한 단약이 한 알 나왔다. 일반적으로 단약은 삼키기 편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절정단은 이상하게도 사각형 모양이었다. 양관은 공손노각의 손에서 단약을 받아들고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공손노각은 병을 다시 손바닥에 대고 몇 번 더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절정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 한 알밖에 없군요. 얼른 드세요. 혹시라도 연못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양관은 절정단이 한 알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이 한 알밖에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더 가지고 있나요? 그러자 공손노각이 고개를 내저었다. 한 알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만약 절정단이 더 있었다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그 말에 양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선자도 온몸에 정화가시가 찔렸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도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군요. 혹시 이걸 나눠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그 말에 공손노각은 고개를 내저었다. 절정단은 한 알에 한 사람밖에 치료할 수 없어요. 대사형 말에 의하면 원래는 절정단이 아주 많았는데 나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이 비치병에 담긴 절정단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사형은 늘 정화독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화독은 살짝 찔리기만 한 거면 며칠 뒤 저절로 낫지만 독이 깊으면 아버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양과는 절정단을 다시 병 속에 집어넣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의 의중을 알아차린 공손노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공손노각은 어떤 말을 해도 양과가 절정단을 먹지 않을 걸 알았기에 절정단이 한 알밖에 없다고 말한 걸 후회했다. 영지는 해독 기능은 없지만 몸의 기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러자 양과는 알겠다며 반조각난 영지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공손노각에게 주었다. 공손노각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었다. 이 영지는 수백 년 동안 기른 것이라 먹자마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퍼졌다. 그리고 정신도 또렷해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졌다. 주백통이 절정단을 훔쳐간 건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양대영을 고쳐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용낭자를 데려간 것도 저에게 단약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친 것도 모두 거짓이었군요. 이는 양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공손노각이 상심해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를 갈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손곡주 이놈은 선자가 혼인하려 하지 않자 건방에 설치된 함정을 이용해 죽이려고 했어. 참으로 악독한 자야. 하나밖에 없는 절정단을 도둑맞아 선자의 정화독을 풀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억지로 혼인을 강행하다니. 차라리 이 연못에 있는 악어들이 곡주보다 낫겠군. 양과는 치를 떨며 공손노각에게 말했다. 낭자, 아버지께서 만약 살려주시면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정곡에서 도망가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러자 공손노각이 허탈한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양대영이 우리 아버지를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를 이 연못에 빠뜨린 이상 절대 절 살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양과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찰나 악어 한 마리가 천천히 바위로 기어 올라왔다. 앞발은 이미 보따리에서 나온 양피에 닿아 있었다. 이놈을 없애고 양피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봅시다. 그러곤 비수를 들어 악어의 두 다리를 찔렀다. 그러자 비수가 악어의 다리에 깊이 박혔다. 이 비수는 돌도 자를 만큼 예리했다. 양과가 내공을 실어 박힌 비수를 횡으로 긋자 악어의 살가죽이 갈라지며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악어는 몇 번 몸부림치더니 그대로 연못에 풍덩 빠져 배를 드러내고 죽었다. 그러자 또다시 연못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양과는 왼손으로는 양피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수의 칼자루를 가까이 가져가서 야명주의 희미한 불빛으로 살펴보았다. 양피에는 산, 돌, 집 등이 가득 그려진 그림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다. 이 양피는 별거 아니네요. 그러나 옆에서 줄곧 지켜보던 공손노각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건 우리 절정곡의 지세와 집들을 그린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곳이 양대영이 들어온 계곡이고 이곳이 대청, 이곳이 검실, 그리고 이곳이 영지방이에요.
공손 노각은 손으로 도형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때 양과가 갑자기 펄쩍 뛰며 놀라워했다. 그렇군요. 여길 봐요. 양과는 약방 아래 그려진 물줄기를 가리켰다. 맞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연못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통로가 있어요. 과연 연못 옆에 통로가 그려져 있었다. 만약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사실이라면 연못은 깊은 지하에 위치한 것인데 통로가 그 아래에 있네요. 대체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그림의 통로는 양피의 끝에서 끊어져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글쎄요. 아마 약방 아래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악어를 기르려면 자주 음식을 줘야 할 텐데 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공손 노각은 부친의 음험함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양과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바위 뒤에 통로의 입구 같은 검은 공간이 있었으나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양과는 비수를 공손 노각의 손에 들려주었다. 내가 가서 살펴볼 테니 악어를 조심하세요. 그러곤 그 자리에서 왼발을 굴러 몸을 날렸다. 양과는 오른발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악어의 머리를 딛고 사뿐히 뛰어올라 다시 왼발로 다른 악어의 등을 디뎠다. 악어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양과는 건너편으로 몸을 날려 바위벽에 몸을 붙였다. 정말 여기에 동굴이 있어요. 그러나 공손 노각은 경공이 부족해 절대 양과처럼 뛰어갈 수 없었다. 양과는 업고 가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무게로는 몸을 날릴 수가 없고 악어도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터였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양과가 공손 노각을 향해 소리쳤다. 낭자, 내가 신호를 주면 최대한 멀리 뛰어요. 그럼 내가 공중에서 장포를 날려줄게요. 낭자는 그걸 잡고 힘껏 도약해서 이곳으로 넘어와요. 알겠죠? 양과는 왼손으로 툭 튀어나온 절벽 모서리를 꼭 잡고 장포를 벗어 발 디딜 곳을 찾았다. 그러곤 장포를 허공에 대고 붕붕 소리가 나도록 돌리기 시작했다. 낭자, 이 소리를 잘 들으세요. 양과는 고묘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에 칠흑 같은 어둠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손 노각은 어둠에 익숙해졌고 비수에 박힌 야명줄을 들고 있다고는 하나 양과만큼 시야가 넓지는 못했다. 그녀가 아무리 두 눈을 최대한 크게 떠보아도 보이는 건 컴컴한 암흑뿐이었다. 전 못하겠어요. 그러자 양과가 다시 소리쳤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장포를 못 잡고 연못에 떨어져도 제가 바로 뛰어들어서 구해줄게요. 우리한테는 비수가 있으니 이제 악어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러곤 신호와 함께 벽을 박차며 휙 장포를 허공으로 던졌다. 그와 동시에 공손 노각도 이를 악물고 최대한 발끝에 힘을 주어 소리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곤 힘껏 손을 뻗었다. 다행히 오른손으로 장포의 아랫자락을 간신히 붙잡을 수 있었다. 양과는 장포를 잡은 손이 묵직해지자 즉시 끌어당겨 힘껏 동굴 쪽으로 날렸다. 그러곤 연못에 있는 악어의 등을 밟고 즉시 방향을 틀어 동굴 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혹시라도 공손 노각이 발을 헛디딜까봐 공손 노각의 몸이 벽에 닿기 전에 그녀의 허리를 살짝 받쳐주었다. 그 덕분에 공손 노각은 안전하게 동굴에 착지할 수 있었다. 공손 노각은 해냈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이 동굴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양과는 웃으며 말하고는 먼저 허리를 굽혀 동굴로 들어갔다. 공손 노각이 비수를 양과에게 건네준 후 장포를 받아서 몸에 걸쳤다. 동굴은 높이도 낮고 폭도 좁아서 두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연못 주변이 습해서 동굴 안에도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풍겼다. 양과는 그런 곳을 기어가면서도 농담을 건넸다. 오늘 아침에는 햇빛 아래에서 함께 정화를 보고 수려한 산새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취해 있었는데 몇 시즌 만에 이런 곳으로 떨어지게 됐네요. 저 때문에 괜히 낭자만 힘들게 했군요. 그러자 공손 노각이 웃으며 답했다. 그게 어디 양대형 탓인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동굴이 점차 넓어지면서 서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갔으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평평하게 이어졌다. 양과는 공손 노각이 불안해할까봐 다시 농담을 던지며 그녀를 웃게 했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호랑이가 울부짖는 듯한 웅장한 웃음소리 뒤에 처량함과 비애가 묻어 있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괴이한 소리가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울려 퍼지니 사나운 맹수나 괴물을 만난 것보다 더욱 모골이 송연해졌다. 제 아무리 간이 큰 양과도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머리를 동굴 천장에 찍고 말았다. 양과가 이러할진대 공손노각은 어떻겠는가? 그녀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 일어섰다. 곧 그녀는 양과의 품으로 달려들어 목을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도망쳐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귀신일까요? 공손노각이 소리를 죽여 말했다. 아주 낮은 소리였지만 왼쪽에서 괴기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맞다. 나는 귀신이다. 하하하. 그 말에 공손노각은 두 손으로 양과의 목을 더욱 꽉 껴안았다. 양과도 팔로 그녀의 허리를 안고 다독여 주었다. 스스로 귀신이라고 하는 걸 보니 귀신은 아니로군. 전 양과라고 합니다. 공손낭자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나쁜 뜻이 있어 여기 온 건 아닙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공손낭자. 지금 공손낭자라고 했느냐? 그 말에 양과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공손곡주의 딸인 공손노각 말입니다. 그러자 동굴에 침묵이 흘렀다. 마치 방금 있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미 겁에 잔뜩 찔려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 꼭 붙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말은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공손노각은 양과를 안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손곡주라면 공손지를 말하는 것이냐? 서늘한 그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공손노각이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노 선배님께서는 아버지를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전 노각입니다. 풀을 녹자에 꽃받침 악자를 씁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생이냐? 그 물음에 공손노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 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때 저편에서 냉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다. 갑신년 2월 초 3일 술시생 맞지? 그러자 공손노각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다. 공손노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괴인이 결코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양과의 품에서 벗어나 앞으로 달려나갔다. 모퉁이를 2번 돌자 눈앞이 환해지면서 반나체에 왜소한 노파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엄숙한 얼굴에 위험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공손노각은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양과는 공손노각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얼른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노파가 앉아있는 곳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한 천연 석굴이었다. 그 위로 한 장 정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 그곳으로 햇빛이 비쳤다. 아마도 노파는 실수로 이 구멍으로 떨어진 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살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노파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석굴에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옷이 다 해진 모양이었다. 노파는 양과는 본체만체하고 공손노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처량하게 한번 웃었다. 참 많이 컸구나. 공손노각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빠져서 듬성듬성했고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했지만 두 눈만은 반짝이며 빛을 발했다. 노파도 줄곧 공손노각을 주시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양과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했다. 잠시 뒤 노파가 입을 열었다. 올해 나이가 몇이냐? 18입니다. 벌써 18이구나. 왼쪽 허리에 붉은 점이 있지? 그 말에 공손노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내 몸에 있는 붉은 점은 아버지도 모르는데 저 노파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또 내 생년월일은 어떻게 알고? 분명 우리 집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일 거야. 공손노각이 부드럽게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분명 저희 아버지를 아시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시죠? 그렇죠. 그 말에 노파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하하하, 그래, 물론 알다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네 허리에 붉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어서 내보여라. 만약 거짓이라면 바로 저승으로 보낼 것이다. 공손노각은 양과를 한번 쳐다보며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양과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등을 지고 섰다. 그제야 공손노각은 장포를 풀고 속옷도 풀어 노파에게 허리를 보였다. 과연 엄지손가락만한 붉은 점이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노파는 그 점을 한번 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두 손을 벌렸다. 내 사랑하는 딸아. 어미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공손노각은 그런 노파를 바라보며 반사적으로 품으로 달려들어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파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양과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노파가 공손노각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밀치더니 차갑게 말했다. 물어볼 게 있다. 그러자 공손노각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품에서 떨어졌다. 공손지가 너를 왜 보냈느냐? 공손지가 나를 죽이라고 하더냐? 그 말에 공손노각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 전 지금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노파는 여전히 매섭게 다그치기만 했다. 이자는 누구냐? 왜 이자를 데리고 온 것이냐? 공손노각은 양과가 어떻게 절정곡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정화독에 당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두 사람이 연못에 떨어졌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모친이 화를 낼까봐 공손곡주가 소용녀와 혼인하려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노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세세하게 물었고 공손노각은 소용녀의 일만 빼놓고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해줬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노파의 표정은 점점 편안해졌고 양과를 바라보는 눈빛도 부드러워졌다. 공손노각이 양과가 어떻게 악어를 죽이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하자 노파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양과를 칭찬했다. 그러나 양과는 마음이 급했다. 그는 여기서 지난 얘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노파에게 말했다. 공손 백모님, 먼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건지부터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낯빛이 흐려지더니 호통을 쳤다. 누가 공손 백모라는 것이냐? 앞으로 절대 내 앞에서 공손 백모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거라. 내가 힘없는 노파처럼 보여도 너 하나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러곤 노파가 순간 뭔가를 날리자 쨍하며 양과가 들고 있던 비수에 맞았다. 양과는 손과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비수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보니 비수 옆에 대추씨가 떨어져 있었다. 양과는 아무리 방심했다고 하더라도 금륜국사의 금륜이나 공손곡주의 금도도 막아낸 자신이 겨우 노파가 날린 대추씨의 칼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손노각은 양과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황급히 어머니를 보호했다. 양대영, 어머니는 절대 양대영을 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노파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부를지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양대영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노파가 음험하게 웃었다. 좋다, 강호에서는 나를 철장연화, 구천척이라고 부른다. 공손노각이 웃으며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어째서 여기로 떨어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서 10년 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만약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구하러 왔을 거예요. 공손노각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어머니의 상반신을 양과의 장포로 덮어주고 싶었으나 자신도 거의 벗은 상태라 장포의 앞뒤 옷서풀 잘라서 어깨에 둘러주었다. 양과는 정령이 만들어주고 소용녀가 기워준 장포가 찢기자 슬펐다. 그러자 정화독이 다시 발작하여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구천척은 이것을 보고 오른손을 떨며 품속에 넣고 뭔가를 꺼내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뀐 듯 그냥 빈손을 꺼냈다. 공손노각은 모친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눈치를 챘다. 어머니, 양대영은 정화독에 당했어요. 혹시 구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구천척이 냉소를 지었다. 여기 떨어져서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공손노각이 얼른 말했다. 어머니, 양대영을 구해주시면
대영도 분명 어머니를 구해드릴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구해주지 않더라도 양대영은 전력을 다해 어머니를 도울 거지만요. 그렇죠, 양대영. 양과는 이 괴상망측한 노파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공손 노각을 봐서라도 당연히 전력을 다해 구해줄 생각이었다. 물론이지요. 노 선배님은 여기에 오래 계셨으니 이곳 지형에 밝으실 겁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구천척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는 지하 깊은 곳이지만 나가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구천척은 양과를 한번 바라보았다. 나가기 어렵지 않다면 왜 이곳에 있냐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손과 발의 힘줄이 다 잘려나가서 무공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양과는 이미 노파의 움직임을 보고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공손 노각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위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거예요? 그러자 구천척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다, 누군가 나를 해친 것이다. 그 말에 공손 노각은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누가 그런 거죠? 저희가 찾아가서 복수할게요. 그러자 구천척이 앙천대소했다. 복수라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손발의 힘줄을 모두 끄는 건 바로 공손지다. 공손 노각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어렴풋이 이런 예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온몸이 떨려왔다. 대체 왜 그런 거죠? 구천척은 양과를 한번 훑어보았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지. 바로 공손지가 아끼는 여인을 죽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